뭐 할아버지 이야기가 나와요. 잠깐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 할아버지가 91세인데, 한 살이신데 지금도 농사를 지으신답니다. 그리고 그 마을에서 아침에 제일 먼저 일어나가지고 농가 밭에 나가지고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너무 행복하게 사십니다. 근데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농사를 꽤나 많이 지으시는데 경운기도 직접 운전하시고 농사를 지으세요. PD가 질문을 합니다. 할아버지 연세가 너무 많으시는데 왜 농사를 짓고 계시냐고, 혹시 자식을 누가 좀 도와줘야 될 자식이 있냐고 그랬더니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식들 다 훌륭히 잘 키웠다는 겁니다. 그 왜 농사를 지으십니까? 그랬더니 자기는 꿈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꿈? 나는 100살까지 농사를 지을 것이다. 지금 건강한데 충분히 내가 100살까지 농사를 지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왜 100살까지 농사를 지으려고 합니까? 100살까지 농사를 지은 다음에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서 노인복지재단을 100살 때 건립하는 게 자기의 꿈이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쇼크를 받아요, 쇼크를. 근데 이 할아버지가 91살인데 100살에 대한 꿈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 30대, 40대, 50대일 거라고 믿는데, 저를 포함해서 이 할아버지도 100살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는데, 당연히 우리는 그동안 꿈이 있었고 그걸 달성했다 하더라도 제2의 꿈을 만들어야 되고 그걸 실천할 수 있는 계획표를 가지고 사는 게 굉장히 의미로울 것이다. 그런 마음을 제가 가졌던 겁니다. 정말 자, 그래서 꿈을 가져야 되고, 꿈은 뭐 이제 개인 속에 있는 거니까 가지면 되고, 이제 꿈을 달성하기 위한 인생 계획표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잠깐 뭐 시골 할아버지 이야기에서 미국 대통령 이야기로 잠깐 넘어가겠습니다. 대부분 이제 대통령이 되려면 선거 자금이 많이 필요하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는 대기업에 찾아가 가지고 후원금을 이렇게 모으고, 우리로 말하면 뭐 삼성 이건희 회장 같은 사람 가가지고 내가 대통령이 되면 삼성 잘 봐줄게. 그래서 몇천억 이렇게 가지고 옵니다. 또 하나는 이런 대준영서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한테 이제 기부를 받죠. 대부분의 대통령들은 이렇게 연설을 하면 출구에 나가는 곳에 교회로 말하면 헌금함 같은 걸 만들어 놔가지고 사람들이 주머니에 있는 뭐 100불, 200불 또는 저 친구들은 이제 수표를 많이 쓰니까 책을 꺼내가지고 내가 오바마 대통령 얼마 후원하겠다 이렇게 약정을 하고 갑니다. 근데 이 오바마 대통령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냐. 나갈 때 전부 다 연락처, 이메일 주소들을 주로 적어놓고 나가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 크리스라고 하는 친구가 당시 24살이고 페이스북 선생님들 쓰시죠? 예, 페이스북을 두 사람이 만들었는데 그 공동 창시자입니다. 이 친구가 소셜 네트워크 그 프로그램 만들었던. 그래서 이 친구를 이용해가지고 활용해가지고 페이스북이 처음에 우리 한국에는 소개되기 전입니다. 미국에서 처음에 만들어졌었을 때 그걸 활용해서 당신이 만약에 오바마 대통령의 연설에 감명을 받았다면 이 페이북을 통해 가지고 친구들한테 좀 소개를 해달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거둔 게 아니고. 존 맥케인, 그 엄청난 사람은 기부금을 이만큼 100만, 1000만, 8,800만 불을 얻었고요. 선거 자금을 모았고, 그 다음에 오바마는 이만큼을 모았습니다. 한 3배 정도 많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연두색 부분입니다. 이 연두색 부분은 뭐냐면, 여기는 기업체로부터, 대기업으로부터 후원을 받았던 부분이고, 연두색 부분이 개인들을 통해서 도네이션 받았던 부분입니다. 헤드라인입니다. 그죠? 자, 오바마는,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자기의 계획에 가장 핵심이 뭐였냐면, 아까 이 크리스라고 하는 친구, 특히 페이스북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가지고, 일반 대중들로부터, 불특정 다수의 대중들로부터 지지를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그걸 어떻게 달성할까 보니까 크리스라고 하는 친구를 참모로 영입을 하면 그걸 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한 거죠. 그죠? 왜? 얘가 이 친구가 페북을 만들었으니까. 좌우로 이렇게 선을 그어라. 그래서 왼쪽에 점을 하나 치는데 여기는 현재, 여기는 미래. 그리고 화살표를 미래에서부터 현재로 이렇게 그어라. 그리고 여기 자기의 나이. 이제 선생님들은 30대 정도 되시니까, 30대, 40대 그러니까 30살을 시작하고, 이쪽에 이제 최종 자기 인생의 꿈을 달성하고자 하는
그 기한을 이쪽에 나이를 적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이제 자기가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는지를 적어야 되겠죠. 그죠? 내가 60살이 되었을 때, 이제 선생님들 같으면 80살에 대한 꿈을 만약에 꾸신다고 그러면 80이 되었을 때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까 적으시면 됩니다. 여기에. 그 다음에 이제 하는 방법은 반절로 이걸 짜깁니다. 정확히. 이 시간을 중간으로 나누면 여기에는 어떤 걸 적냐, 목표를 적는데 이 목표는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60이나 80에 내가 달성하고자 하는 꿈이 있었을 때 이걸 달성하기 위해서 이 나이에 무엇을 하고 있어야 되는지를 적으면 되는 겁니다. 여기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 이것과 이것을 반절 나눠서 목표를 또 설정을 합니다. 여기에 목표는 무엇일까요? 이거 정할 때는 이거 생각 안 합니다. 이것만 봅니다. 내가 45세에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37년 6개월 때 무엇을 하고 있어야 가장 좋을지를 생각해서 적는 겁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이게 어떤 사람이 여기 꿈이 60이 되었을 때 뭐 100명 정도의 일본 사람, 한국 사람, 뭐 독일 사람, 중국 사람 글로벌한 직원들을 데리고 뭔가 회사의 CEO가 되는 게 60의 목표다. 그러면 그죠? 직원들 한두 명 정도 데린 그런 회사를 경영하고 있어야 될 겁니다. 이때는 한 100명 정도 거느려야 되니까. 그리고 이때는 뭐 연간 매출액이 몇백억 될지 모르지만 이때는 창업을 해야 되니까 자기 자본금이 예를 들어 1억 정도라도 있어야 되겠네요. 그죠? 뭐 그런 식으로 세우면 되는 겁니다. 그 목표를 또 세우고 이런 식으로 짜게 해가지고 나중에 최소한 6개월 앞이나 1년 앞이 나올 때까지 이렇게 짜게는 겁니다. 근데 모든 이 과정들이 뭐냐면 3번을 정의할 때는 3번의 목표를 세울 때는 이거 생각 안 합니다. 2번만 보고 3번을 정하고 4번의 목표 정할 때는 3번만 보고 정하시면 되고 5번은 4번만 보고 정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꿈이 없는 친구들한테 꿈을 갖게끔 하기 위해서 하는 질문인데 뭐 선생님께서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잠자기 전에 집에 가가지고 입을 뒤집어 쓰고 한번 고민해 보라고 하십시오. 학생들한테. 인생 전반에 어떤 목표나 목적이 있는가. 예를 들면 나는 어떤 인생을 살고자 하는가. 그죠? 내 삶에 어떤 원칙이 있는가. 그래서 원칙을 세우는 것은 굉장히 자기를 통제하고 그죠?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확실하게. 자, 원칙에 대한 부분, 또 재능과 열정에 대한 부분. 학생들을 보면 분명히 이런 부분이 보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어떤 부분에 몰입하는지, 뭘 좋아하는지 그런 것들을 잘 관찰하셨다가 그쪽으로 자기 꿈 계획을 그리게끔 유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로드맵과 관련해서 꿈을 또는 목표를 설정하는데 조금씩 단서를 끄집어내면 되는 것 같습니다. 있는데 우선순위를 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긴급한 것과 중요한 것을 잘 구분을 못합니다. 분명히 두 분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굉장히 오늘 긴급했던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죠? 근데 중요한 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중요함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기가 오늘 어떤 일들을 또는 이달에 올 1년 동안 해야 되는데 그 일들이 나중에 내가 내 인생의 꿈을 달성하는 것과 연관이 되는 일, 그죠? 직접 간접적으로 연결이 되는 일이라면 그건 다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꿈하고는 연관이 없이, 그죠? 아파가지고 갑자기 무릎이 깨져서 빨리 병원에 가서 치료받는 것. 이건 중요한 일은 아니고 긴급한 일인 거죠, 그죠? 네, 이렇게 좀 정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인생 참 선배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이런 말씀을 드려서 너무 죄송하네요. 제일 조금 안타까운 사람들은 우리 제자들 중에서 그런 친구들은 긴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일을 우선적으로 취하면서 살아가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거나 이것은 당연히 뭐 선생님도 잘 아실 것 같고 이것도 사실은 이건 자연스럽게 느껴집니다. 인생의 꿈과 목표, 무엇이 중요한지를 스스로 파악하면 이건 자연스럽게 지켜지는데 선생님들 하실 수 있다면 앞으로 어디에 주안점을 두시냐면 이 B에 주안점을 두십시오. B에. 내 인생에 있어서 꿈과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긴급하지 않다라는 이유 때문에 그죠?
하루하루 미뤄두는 일들이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죠? 이제 또 우리 그 다음에 이것도 하나 좀 생각해 볼 문제인데, 시간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 하루 24시간이 누구나 동일하게 주어지고, 이 24시간을 가만히 보면 잠자고 밥 먹고 출퇴근하는 이런 기초 영역에 해당되는 시간들이 누구나 다 있고요. 그 다음에 업무 영역에 대한 부분이 있죠. 선생님들이라면 학생들 수업 지도하는 것, 또 수업 진행하는 거, 준비하는 거, 이런 것들이 업무 영역이고, 마지막에는 부가가치 영역이 있습니다. 아무리 바쁜 사람도 하루에 1시간 정도 또는 30분 정도는 다 낼 수 있는데, 이런 시간에 뭐 책을 읽거나 운동을 하거나 뭔가 뭐 학원을 다니거나 뭐 이런 활동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아침에 일어나면 너의 부가가치, 이건 본인이 정하는 거죠. 그죠? 자기 인생의 꿈과 목표와 관련한 거니까 이거부터 실천하고 하루를 시작하라고 하십시오. 그죠? 이거부터. 이걸 챙기고 먼저 하루를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선생님들이 좀 도와주십시오. 좀 게임인데 여기 이제 숫자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1000 하고 큰 소리로 외쳐주십시오. 그리고 더하기를 계속 하면 됩니다. 1000 하고 다음에 제가 이렇게 나오면 1040, 2040 이렇게 외치시면 됩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도와주십시오. 자, 시작합니다. 1000, 1040, 2040, 2070, 3070, 3090, 4090, 5000? 아니다, 4100. 대부분 다 5000이라고 하셨죠? 네. 왜 그럴까요? 감정적으로 그냥. 네, 비슷한데. 이걸 심리학자들이 특히 마술사들도 이걸 많이 씁니다. 뭐냐면, 이게 완결 심리라고 하는 건데, 인간은 누구나 다 비어있으며 허전해서 채우고자 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왜 선생님들이 4100을 왜 5000이라고 외쳤냔 말이죠. 왜 그랬습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처음부터 제가 이걸 전체 다 펼쳐놓고 더하기를 하십시오 그러면 빠르신 선생님들은 10초 만에 4100 계산을 합니다. 그죠? 좀 늦도 30초 정도 지나면 다 계산을 해내죠. 그죠? 근데 제가 어떻게 했죠? 외치기. 하나씩 하나씩. 네. 펼쳐놓지 않고 하나씩 달려갔죠. 그죠? 인생도 그렇습니다. 계획표를 딱 펼쳐놓고 그걸 보고 시작을 하면 마지막에 실수하지 않고 정확하게 답을 맞힐 수가 있는데, 꿈을 달성할 수가 있는데, 목표를 실행할 수가 있는데, 계획은 막연하게만 있고 그것이 계획표가 안 그려져 있으면, 그죠? 가다가 함정에 빠지고 시행착오를 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꿈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드렸죠. 그죠? 시간이 이제 1시간 정도 지났는데, 꿈만 꾸고 그 목표만 향해서 가면 인생이 너무너무 빡빡합니다. 힘들어요. 지키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버킷리스트를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버킷리스트 목록 작성하실 때 이걸 좀 선생님들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고 싶은 일 적으십시오. 갖고 싶은 거 적으십시오. 나 BMW 타고 싶다. 적으십시오. 죽기 전에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 선생님인데 대한민국 최초로 비서를 달고 다니는 선생님. 그거 한번 해보십시오. 매 시간 관리해주고 다 해주는, 그죠? 월급 주면 다 알아다닐 거 아닙니까? 수업할 때 수업 준비도 해주고. 왜 그거 불가능합니까? 대학 교수들은 조교들 데리고 다니는데. 하십시오. 고용하면 됩니다. 개인 비서. 그죠? 또 뭐, 우리 와이프가 누가 남편이 이런 거 못 사게 그러면 좋은 자전거라도 하나 사십시오. 자,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면, 인생에는 두 가지 축이 있는데, 하나는 love your job. 직업적으로 자기가 만족도가 있어야 성공하는 삶이 됩니다. 그죠? 돈의 개념을 떠나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만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것만 가지고, 이것만 향해서 달려가면 인생이 너무 고달프고 힘들어진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또 하나의 축이 필요한데, love your life. 이게 뭐냐면 버킷리스트인 거죠. 그죠? 아까 제가 꿈에 대한 로드맵 그리는 걸 말씀을 드렸는데, 사회적인 어떤 성공이나 자기 직업적인 것과 관련해서 그것만 생각하면 너무 힘들고 인생이 고달파지니까 반드시 반대급부에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이건 꿈하고 상관없는 겁니다. 그죠? 그냥 자기 하고 싶은 거면 내가 솔직하게 남이 뭐라고 그러든 간에, 뭐 좋은 옷 입고 싶으면 내가 올해가 가기 전에
아이 꼭 뭐 이태리 명품 무슨 뭐 양복을 하나 사 입고 싶다. 적으십시오. 그래서 이것과 이것이 이렇게 이 지점에서 만나야 그래야 소위 말하는 성공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제가 정의했습니다. 다이어그램. 다이어그램은 쉽게 말해서 생각의 지도. 뭐냐? 복잡한 순서나 흐름이나 구조나 상황 등의 개념을 단순화시켜서 시각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하는 생각의 지도.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다이어그램의 본질적 개념이라고 봅니다. 그죠? 뭔가 어려워, 복잡해. 이걸 단순화시켜? 그죠? 그리고 그것을 누구나 알아볼 수 있게끔 표현해내. 이게 다이어그램이에요. 자, 피시본. 물고기 뼈다귀 생겼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런 다이어그램, 피시본 다이어그램이라고 그러는데 원인과 결과가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의 결과에 어떤 원인들이 있었느냐 이걸 보여줍니다. 이렇게. 근데 계층과 순서 개념 안에 이것들을 그냥 계층과 그냥 순서만 보여주는 게 아니고 이게 첫 번째고 이게 두 번째인데 얘 때문에 얘가 생겼다네. 또 얘가 두 번째고 얘가 세 번째인데 얘 때문에 얘가 나왔다네. 이렇게 코즈 앤 이펙트, 원인과 결과가 계속 이 안에 반영이 되어 있으면, 다시 말해서 인과관계가 투영이 되어 있으면 그것을 피시본 다이어그램이라고 하자. 저는 죄송합니다. 영어를 가져와서. 어떤 특별한 결과에 잠재적으로 영향을 미칠 법한 그런 근본적인 원인들이 많이 있었을 때 그 원인들을 세부적으로 짜게 내는 것. 그래서 그걸 통해서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것.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고, 형태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죠? 물고기 뼈를 이제 확장한 거죠. 그죠? 뼈에 아까는 큰 가시만 있었는데 장가시까지 이렇게 들어올 수 있겠네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연구해서 이제 선생님들한테 소개하려고 이렇게 가져온 건데,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이유가 많아. 이유가 여러 가지야. 다양한 원인을 통해서 하나의 결과를 만들어낼 때, 그죠? 원인들을 쭉 적고 순서적으로 결과를 표시하면 이게 피시본 다이어그램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 볼까요? 아이들한테, 초등학생들한테 이런 거 가르칠 때 한번 해보십시오. 자, 대기오염이 있는데 대기오염이 왜 생길까? 그래서 다이어그램을 그리게 해보십시오. 자동차 배기가스. 제조 공장에서 뭔가 매연이 나오네. 냉장고에서 프레임가스가 나온다네. 화산이 폭발하면 분연이 생기는데 이런 것들이 대기를 오염시킨단다. 그죠? 원인이 여러 가지고 결과가 하나죠. 그죠? 근데 이 축도 잘 활용하면 좋습니다. 요렇게. 이것들이 결국 뭔데? 일산화탄소, 이산화질소, 아황산가스, 탄화수소를 배출하니까 얘네들이 대기를 오염시킨다. 그죠? 이런 것은 초등학생들한테 가르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면. 자, 이제 이런 것도 있겠죠. 원인이 다양한데 결과도 다양해. 그죠?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이런 것도. 또 이제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의 원인이 다양한 결과로 이렇게 나올 때. 그죠? 1차 결과, 2차 결과, 3차 결과. 이렇게도 피시본 다이어그램을 활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자, TV를 과다 시청하면 아이들한테 TV 보면 안 된다, 게임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직접 그리게 해보십시오. TV를 과다 시청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 생각해 보라고 하십시오. 첫 번째, 생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예를 들면 확장시키면 생리적으로는 수면장애에 네가 걸리고 잠을 잘 못 잘 수 있고 불규칙하니까 소화불량도 생기고 이런 것도 있죠. causal chain, 쉽게 말해 도미노. 연속성 있게 원인과 결과가 계속 진행되는 거죠. 씨를 뿌렸더니 뿌리가 나고 줄기가 생기고 꽃이 피었더라. 그죠? 자, 누가 제일 젊으십니까? 20대 선생님 계십니까? 20대 선생님. 그럼 선생님 부탁 좀 할게요. 위에서부터 한번 읽어주십시오. 큰 소리로. 가자, 때가 왔다. 포기할 생각 마라. 승리는 우리의 것이다. 하찮은 무기를 바라. 반드시 승리한다. 적들은 멍청이다. 제군들 모두가 살아남을 수 있다. 도망치는 자는 용서치 않겠다. 영웅이 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밑에서부터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반대로. 영웅이 되고 싶은 자 용서치 않겠다. 도망치는 자는 살아남을 수 있다. 제군들 모두가 멍청이다. 적들은 반드시 승리한다. 하찮은 무기를 봐라. 우리의 것이다. 승리는 생각 마라. 포기할 때가 왔다. 가자. 이해가 되네?
원인과 결과를 명확하게 아이들한테 가르쳐 줘야 된다는 건데, 이게 바뀌면 원인과 결과가 바뀌 전혀 엉뚱한 곳으로 갑니다. 아시겠죠? 이거 하나 찍으십시오. 그래서 아이들한테 해보십시오. 피시본 다이어그램을 이제 선생님들이 여러 부분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인과관계를 분석할 때나, 프로세스 제어할 때나, 변화 흐름을 관리할 때나, 어떤 문제를 해결하거나 정보를 처리할 때, 제가 이제 오늘 진짜 선생님들 잘 오셨습니다. 선생님들 아이들 진짜 잘 가르칠 수 있게끔 제가 보여드릴게요. 한번 딱 상상해가지고 쓰는 그거 말고 시를 쓰기 위해서 조사를 하는 거죠. 생각을 정리하는 겁니다. 먼저 어떻게? 이런 시를 쓸 때 영혼이 맑은 사람은 자기를 티내지 않고 수다스럽지도 않고 자기 좀 알아달라고 안달을 떠는 법도 없고 그냥 들꽃 같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이걸 다이어그램으로 정리해보면 이 시의 핵심은 이겁니다. 위쪽과 아래쪽이 있는 거죠. 그죠? 영혼이 맑은 사람은, 자, 보자. 갑신정면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했어. 이 사람들이. 여기 제일 가운데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 김옥균이라고 하는 사람이야. 이 사람들이 뭐 했겠니? 근데 누구를 잘 봐야 되냐면, 갓 쓴 사람 말고 이런 사람을 잘 봐야 된다. 이런 사람. 왜 현대식 모자를 썼겠니? 이 사람들이 근대화를 주창했던 사람인데, 84년에. 그때 청나라하고 일본하고 다툼이 있었어. 한국 땅에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 최초로 우체국이 그날 만들어져가지고 그 축하 파티를 했는데, 그 틈을 타가지고 이 사람들이 소란을 일으킨 거야. 그지? 근데 왜 소란을 일으켰냐? 처음에 청나라가 조정이 내정의 간섭을 자꾸 해. 청나라가 중국 아이들이.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조선이 자꾸 폐쇄 정치로 가. 근데 이 사람들은 개화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누구랑 친해? 일본 사람들이랑 친하나? 이거 하나 가지고 이번에 30억 딴 겁니다, 제가. 저 친구들이 지금 국비장학생으로 조선대학교 디자인공학과에 대학원을 다닐 수 있는 게 이 다이어그램이 핵심입니다. 이거 하나 가지고 설명했어요, 다. 핵심은 뭐냐? 우리 학교는 조선대학교 디자인공학과는 크게 두 개로 교육을 진행할 것이다. 두 축으로. 하나는 내부적으로 우리 학교 안에서 교수들이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그 가르칠 때 연구기관이나 산업체나 지능부기관의 도움을 받아서 그냥 아카데믹하게 가르친다. 근데 우리 내부에 뭘 둘 거냐면 창의 공방이라고, 아이들이 그냥 막 거기서 뭔가 만들어내고 생각하는 것들을 구체화시킬 수 있는 공장을 하나 만들겠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자기들이 셀프 프로젝트, 자기 하고 싶은 걸 거기에 해. 수업하고 상관없이. 그죠? 나중에 비즈니스 모델도 여기서 만들어. 그래서 이것이 서로 순환되어 가면서 나중에 창의적인 광을 융합시키고, 그리고 그것들을 실체화시킬 수 있는 이런 인력을 배출하겠다. 그죠? 감히 지금 요즘 연구하고 있는 거, 연구 머릿속에 되는 것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연구의 실험 절차나 구조를 제 머릿속에 있는 것을 다이어그램을 그려놓고, 이거 하나면 제 연구에서 무엇이 부족한지, 뭘 지금 해야 되는지, 내년에 해야 될 건 무엇인지 다 이 안에 있습니다. 그죠? 논문을 쓸 때 그냥 쓰는 게 아니고 다이어그램을 그려가면서 새롭게 저널 페이퍼를 읽으면 또 투영시켜서 그것은 이것과 어디에 연결이 될까 계속 가지치기 해가면서. 그러니까 사고 뇌구조 자체가 바뀝니다. 다이어그램을 많이 쓰면. 그러니까 자녀분들한테 꼭 가르쳐 주세요. 제가 그래서 피시본 다이어그램 심플한 걸 아까 가르쳐 드렸던 건데, 자, 요렇게 생겼죠. 그죠? 요렇게.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이제 지금부터 잠깐 쉬었다가, 아이고, 1시간밖에 안 남았네요. 1시간 동안에 이제 선생님들이 좀 하실 게 요거 하라는 겁니다. 자, 선생님들의, 최종 목표 한번 재미삼아서 그냥 해 보십시오. 창피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은퇴한 다음에 70살을 자기의 어떤 꿈의 정점으로 보신다면, 70살, 반절 50, 여기서 여기 반절 40, 요렇게 하고, 위에는 아까 직업적인 어떤 목표, 예를 들어서 교장, 교감 선생님, 또 장학사 이런 꿈이 있으실 거 아닙니까? 선생님들 중에. 그럼 그런 것들 적으시고, 밑에는 아까 버킷리스트 제가 알려드렸죠. 그죠? 이거 한번 적어 보십시오. 아, 나는 여러 사람 앞에서 이거 하는 거 좀 그래. 이거 너무 어려울 것 같아. 그러면 이거 빼고 다 버킷리스트만 가지고 한번 해보십시오. 나는 50 먹어서 꼭 뭐 갖고 싶은지, 어떤 집에서 살고 싶은지, 누구 만날 것인지, 그죠? 네, 그래서 우리 이제 보조 강사 2사람이 있으니까 필요하시면 도와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편한 것 가지고 아무거나 하십시오. 이 캠프